안녕하세요, 규영입니다. 저는 지금 무인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전해볼 것은 무인도에서 칼 한 자루만 가지고 살아남기입니다. 총 100시간을 사람도 문명도 없는 무인도에서 생존해볼 건데요. 당연히 물과 식량, 텐트 없이 생존 지식과 근성만으로 이 가혹한 환경에서 홀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제 이름은 귀용, 생존 전문가죠. 생존에는 도같은 저였지만 만약을 위해 무인도의 생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유튜버 무인도사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무인도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서 무인도의 소중함을 또 알리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전남대학교 무인도서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있는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무인도에 가요. 네. 4박 5일 동안 약 100시간을 채울 건데 칼 한 자루만 들고 갑니다. 칼 하나, 네. 들어가자마자 식수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물. 네, 구하려면 이 섬의 지형들이나 아니면 어떤 곳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어디서 지낼지가 정해지면 네. 그 근처에 네. 증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세팅을 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섬을 도시면서 도움이 되겠다 싶은 물건들을 떠내려온 것들 중에 많이 그때 좀 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네. 뭐 물을 증류할 때 그죠. 예,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통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섬으로 가기 위해선 보트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섬으로 가는 과정부터 순탄치는 못했죠. 왜 멈춰요? 왜? 갑자기 보트가 뻗어버렸습니다. 어머?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표류됐어요. 시작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다행히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근처에 있다고 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여기나 좀만 있어봐. 혹시 몰라. 이게 왜 기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오, 됐다. 감사합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섬이 눈에 들어왔고 무사히 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도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와! 제가 사실 베어 그릴스랑 에드 스태포드님들의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무인도에 도착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파밍 아닌 파밍을 하면서 한 바퀴 둘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많다. 오, 미원 안 들어있네. 준내 감칠맛 나는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런 거 아닌데. 오, 여기 대나무 이런 거 원래 불 잘 붙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이따 가져가야겠다. 제가 라이터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밧줄 이런 거 필요하지. 좋았어. 저게 뭐야? 오징어다. 삶았는데 누가? 갑오징어. 육지로 흘러온 오징어가 햇빛을 받아서 익어버렸더라고요. 사실 먹을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악취가 너무 심해 포기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홍합. 와, 홍합 이따 저 먹어도 되겠다. 쓸모는 없어 보였지만 깃발도 주었습니다. 제가 주도하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배를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탈출할 수 있게끔. 배가 개 많습니다. 탈출하면 탈출할 수 있겠다는 느낌? 집 갈까? 그리고 둘러보면서 좀 잘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예요. 그 먹을 것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키포인트가 파밍할 것, 먹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 관련돼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여기가 예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마셨던 샘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기가 진짜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 샘물까지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만조시간 가깝다 보니까 물이 좀 빠지면은 그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섬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기에는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바닷가를 돌며 주운 쓰레기를 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정했습니다. 그늘과 바람이 좋은 이 장소는 100시간 동안 저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안전한 장소를 정했고 이 모든 생활이 순탄할 거란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이때까지는 말이죠. 저는 이 섬을 흘러온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구역과 낚시 혹은 간단한 바다 생물을 구할 수 있는 낚시 구역, 사고의 위험이 있어 들어갈 수 없는 진입불가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그 칼 하나를 갖고 왔어요. 네, 베어 그릴스 칼인데요. 그냥 단도입니다. 이게 15cm가 넘으면 신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칼은 아니라서 누구나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캠핑용 서바이벌 나이프고요. 이렇게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파이어 스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써보려고요. 최대한 내일 쓰게 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안 쓰고 한번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부터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자자. 오, 미끄러운데? 만약 샘터를 찾는다면 식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샘터를 찾으러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산은 경사가 심하고 미끄러웠는데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 위험해. 더 큰 문제는 샘터 비슷한 곳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땀이 나고 엄청 목이 더 말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못 찾으면 큰일인데 이제 진짜 이거 1일차에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막연하게 샘물이 있다라고 왔는데 풀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야, 이게 뭐 갈 수 있을 길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무인도를 좀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부상이라도 당하면 도전을 포기해야 해서 안타깝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섬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 맞이한 실패에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물을 어디서 구하지? 오목 렌즈? 차선책이 필요해 바닷가를 돌아보던 도중 쓸만한 쓰레기들을 주워왔고 이 상황을 극복할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선은 제가 못 하나를 뽑아왔어요. 모깃은 못이긴 한데 얘를 좀 일자로 펴가지고 여기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밑동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사실 인터넷에서 봤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제가 아까 이걸 줍긴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뿌해가지고 불지표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밑동을 떼볼게요. 생존에는 자원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운을 다시 차려 쓰레기들을 응용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에드 스테포느님이 무인도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칼이 없었어요. 근데 전 칼이 있죠. 되나 본데요? 역시 갓보드. 대박. 오목렌즈를 얻었습니다. 호호! 햇빛 떠봐라. 바로 불 만들어버리기. 해 뜨면은 한번 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손댄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나갈 때는 쓰레기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려고 또 봉투도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이제 뭐 하지? 집 만들어야지. 아, 그리고 오는 길에 이거 갑오징어에 갑을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제가 지금은 멀쩡한데 혹시나 상처나고 했었을 때 천연 지혈제가 되기도 해요.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진짜 단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거를 상처 부위에다 뿌리면은 천연 지혈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뭐 제가 다칠까 해가지고 챙겨봤습니다. 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좀 세 갈래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끈을 얻으려면 더 얻을 수는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걸 세 갈래로 풀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말라요.
집이 문제가 아닌데 물부터 할까? 제가 그 사실 하다 말고 다른 거 많이 해요. 집중력이 좀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아가지고 물부터 하시죠. 이 구멍이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막아야 돼요. 물이 안 나오게끔. 구멍이 더 넓어져. 오! 샌다! 하나 샌다, 하나만 메꾸면 돼. 이 정도면 거의 안 새는 거 다름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닷물을 받았어요. 이 바닷물이 이제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비닐에 수증기가 맺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닐 가운데 돌을 하나 작은 거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사를 타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물을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다에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물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밀봉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얇은 끈으로 한번 잘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끈으로 상자를 묶어 마무리했고 2개의 통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우선 제가 이렇게 물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 대충 거시기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니까 저쪽을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쪽 이동해서 또 필요한 게 있는지 뭐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 진짜 많이 빠졌다. 고동은 진짜 많아요. 이거 불만 지피면 이거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뚝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으로 먹기에는 좀 그래서 고동은 와 진짜 한 4만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완전 절벽이라서. 으자자자, 여기가 다 드러났어요. 물이 빠지면서 조금 더 둘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부표 되게 크다. 뭐 통발들도 많이 보여요. 이게 폐통발 같은데 막 객강국과 빠글빠글하노. 시간이 지나고 물이 빠진 자리를 다시 돌아다니다 보니 아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녀 부러진 낚싯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 부러진 낚싯대 아니야? 아, 초리대까지 다 날라갔네. 아니네, 초리대는 살아있네요. 그럼 낚싯줄만 있으면 어떻게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애기. 애기 상태가 안 좋다. 우선은 낚싯대. 좋아, 아주 좋아. 분명히 낚시하다가 걸려서 끊어먹은 낚싯줄이 있을 법 하거든요. 제가 무인도 작게 봤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물 빠지니까 쫙 드러나요. 뭐야? 저게 뭐야? 여러분,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냉장고가 뭐 들어있니? 문 닫혀있구나. 뭐 시원한 콜라 한잔 하고 싶네. 이런 데에서 낚시하면 물고기 좀 잡힐 것 같긴 한데. 내일 불을 지피면 폭식 좀 하겠습니다. 거북선도 캐서 삶아 먹고 고동도 캐서 알맹이 쏙 빼 먹고. 벌써 배고파요. 1일차인데 이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버티냐? 아니 뭐 라이터 떠내려온 것도 없냐? 제가 오기 전에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라이터 막 줍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대를 안 한 건 아닌데 기대가 무색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낚싯줄조차 없어.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이틀차 3일차 계속 돌아볼 거예요. 물이 빠졌을 때를 기다려서. 객강구만 오질나게 많네. 우선 이렇게 섬 한 바퀴를 돌아서 제가 물바지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좀 킵해 놓을게요. 낚싯대는 좀 킵해 놓고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둘러볼게요.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거든요. 빠르게 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충 만들고 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이거 지하 안반수 막 이런 거 아니야? 탐수다. 탐수다.
개쩐다. 야, 이거 민물이다. 안 짜요, 여러분. 이것도 바로 먹으면 안 좋다고 하긴 해요. 혹시 모르는 그런 그 오염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깨 참노. 어깨 참노. 잠깐만, 저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난 당장 저 물을 마셔야겠어. 마침 주워뒀던 대나무가 빨대로 쓰기엔 좋아 보여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나온다. 마실 수 있다. 와, 진짜 담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래는 좀 삭혀 있습니다. 와, 이거 몇 시간 만에 물이지? 됐다. 여기 내일 또 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 물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담아가야 되거든요. 일단 좀만 더 마실게요. 자꾸 모래 들어. 잠깐만, 얘 뭐예요? 나 얘 살고 있는 물 마신 것 같은데? 벌레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제 단백질이죠. 나온나. 물에는 벌레가 떠 있었는데 소중한 물을 빼앗길까 경쟁자를 제거했죠. 제일 중요한 갈증은 좀 해결이 됐어요. 내일 좀 불 붙이면 그때 요리를 같이 해먹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담아갈 수 있을까, 이를? 아시다시피 이런 물은 끓여 먹어야 됩니다, 원래. 네, 어떤 오염이 있을 줄 몰라서 끓여 먹어야 하지만 저는 너무 급해갖고 일단 좀 마셨어요. 이게 갑자기 뭐 내일 안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살겠다. 목을 축이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다가 꽃게 큰 거를 발견했습니다. 많이 큰데 저거는 진짜 꽃게인데? 저 녀석 근데 썩났어. 지금 팔 들고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좀 유인을 할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있다. 안돼. 제발. 저거는 저의 단백질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죠. 하지만 내일 저의 점심이 될 거예요. 이게 또 신발에 젖으면 한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신발은 잘 두고 생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 신선도 유지 때문에 가급적 생포를 해야 됩니다. 물 차가워. 뭐야? 한 마리가 더 있었네? 발 아파. 찌발. 낚시에 있어선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이렇게 날쌔고 노련한 녀석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 갔어? 놈과의 장렬한 전투 끝에 둘 다 지쳐버렸고 다음을 기약해야 했죠. 우선 제가 이 게자식을 내일은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자식을 먹어야겠어요. 미련이 너무 남누. 나온나. 전투가 끝나자 섬에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꽃게를 잡다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집을 못 지었어요. 그리고 또 노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이쁜 노을을 보다 보니까 또 집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넙대대한 나무 판자에다가 스티로폼 베개 하나 베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침소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밑에다가 그래도 돌은 받쳐가지고 수평은 유지하는데 이거 엉덩이 밖으로 삐져나가는데. 우선은 내일 좀 손봐야 될 것 같고요. 감지덕지죠. 여기서라도 이렇게 좀 자야죠. 수평 맞춰서 잘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렇죠? 잘 자연. 안녕. 너 수염 자랐네. 안녕. 고생했어요. 내일 아침 만나요. 춥고 모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렇게 꽁꽁 싸맸는데도 여기 앉아서 물고 여기 아른거리고. 그래, 너무 춥다.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둘째 날에는 불을 지펴서 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만 자볼게요. 다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도 이 정도 안 좁았는데 내일은 침대도 확장해야겠다. 네, 우선은 해가 떴는데 활동하기에는 조금 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여기 모기 자국 보이시죠? 네, 모기도 물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엄청 못 자가지고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불 피우기랑 쉘터를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밤새 모기에 뜯기고 나서야 쉘터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불 피울 준비도 했는데 어제 분리해놓은 병의 밑바닥을 이용해보려고 했어요. 오목거울처럼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건초가 있다면 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손가락에 이렇게 빛이 좀 모이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열감이 올라오진 않아요. 촬영 장비 삼각대랑 나무들이랑 해가지고 좀 급조를 해봤거든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리해놓은 거에다가 불쏘시개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디스커버리 채널을 좀 보니까 대나무를 긁어서 불쏘시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침 대나무가 여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놔볼게요. 아, 그리고 대나무 비비는 것도 어떻게 하던데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나? 불이 붙지 않을 걸 대비해 마찰식 점화펌용 불쏘시개와 도구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니었나? 잠깐만 쉴까요? 온갖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한 저였지만 이 무인도의 환경은 너무나도 가혹했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이은 실패에 지쳐버리고 말았죠. 패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은요, 제가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따 저녁에 파이어 스틱으로 다시 불을 지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잠자리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모기가 너무 많은 건지 뭐 우선은 둘러봤는데 저쪽에 좀 괜찮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잠자리를 옮기고 쉘터도 다시 만들고, 그리고 불도 지피고, 그리고 무엇보다 허기가 너무 집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 보니까 갯강구라도 좀 잡아먹고 뭐 그러려면 불을 지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수증기가 많이 고여있어요. 이거 물 좀 들어갔겠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존의 기본은 긍정입니다. 실패가 있다면 성공도 있는 법이죠. 저는 어제 만들어준 식수박스를 확인해봤습니다. 하룻밤 동안 조금이지만 마실 물이 모여 있었죠. 와, 근데 진짜 얼마 안 된다. 그래도 물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 때문에 많아 보이거든요. 짠내네. 사실 제가 이 돌을 바다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짠 기운이 나긴 할 것 같거든요. 바다향 민물. 맛있어요. 그래도 좋다. 사실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긴 해요. 이거는 뒀다가 나중에 요리할 때 써야겠다. 뭐 삶아 먹거나 그럴 때. 제가 저쪽에 담수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데 이게 되네요. 저는 이어서 쉘터를 지을 자재들을 모아왔습니다. 주로 마른 나무와 판자, 대나무를 밧줄로 엮어서 지붕의 기초가 될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허기와 피곤함에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선 집을 만들다가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좀 잤어요. 아직 뼈대밖에 완성을 못했고, 이게 나무로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비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붕, 바람막이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만조가 다가오거든요. 어디 써내려온 게 있나. 우와, 참돔 진짜 크다. 이거 한 5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미쳤다. 발보다 커. 저런 거 좀 싱싱한 거 들어오면 좋은데. 비닐. 하하. 예스. 좀 크누. 아싸.
그 쓰레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의미한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바람이 좀 세네요, 확실히. 비닐 하나 더 찾았습니다. 오, 대박이다. 이거 주웠어요. 텐트 용품 같은데 이거 팩이랑 오, 줄 들어있는 거. 아싸. 이 정도만 갖고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비닐에는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서 재료로 쓰기 전에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워온 밧줄과 돌들을 이용해 뼈대에 고정해서 간단하게 지붕을 만들어주면 완벽한 텐트가 완성이 됩니다. 단 한쪽만요.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바닷가에 물이 빠지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물수제비를 튕기면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불을 비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힘들었습니다. 우선은 칼에 부착이 되어 있던 파이어 스틱으로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오. 와, 불이 나. 불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프로메테우스의 느낌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좋다. 불이암! 신기하게도 불을 피우니까 다시 의욕이 솟아서 먹을거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거 주웠거든요? 뜰채 같은 거라서 꽃게가 보이면 좀 잡으려고요. 그리고 가방 하나 마련했습니다. 생수백. 어제 일기토를 버렸던 놈은 제 폐기에 도망가 버렸는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집이 쉬운 것들을 찾아다녔죠. 지금 고동을 잡고 있어요. 고동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우선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고동들부터 좀 잡고 있습니다. 와, 벌써 가득 찼어요, 거의. 와, 대박. 군부랑 고동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거북손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제가 민물을 저희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물 그거를 좀 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직접 삶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삶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물 때문에 녹진 않을 것 같고.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겠지? 간이버너를 만든 저는 페트병이 끓기를 기다리며 불에 장작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갯강구 한 마리가 제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갯강구 이것도 먹는다 그러던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갯강구 머리랑 꼬리를 따면은 내장이 쭉 나온대요. 그리고 거기다 꼬치를 껴서 먹으면 새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소중한 단백질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갯강구 케밥. 맛있겠다. 조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 해가 져 있었습니다. 저의 밥상이 슬슬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갯강구 케밥. 이거 물어보니까 먹는 걸 추천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갯강구 케밥입니다. 어? 새우 껍데기 맛나요. 어? 군부는 다 익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상한 냄새 나는데? 더 익힐까? 페트병 속에 군부를 꺼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무슨 역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익혀 먹어야 했습니다. 저게 안 끓어요. 이상해요. 따뜻한데? 지금 고동을 끓이고 있는지 1시간이 넘었거든요. 제가 냄비가 없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좀 물을 데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쵸? 드디어 뭔가를 먹나 했는데 갯강구밖에 못 먹었네요. 군부도 다 타갖고 버렸습니다. 우선은 먹고 좀 힘내려고 그랬는데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자고 내일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틀 동안 물 조금과 갯강구 한 마리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잠이라도 자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자다가 뭔가 몸에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불빛을 비춰봤거든요. 지네였어요. 그리고 거미도 나와요. 거미가 꽤 커요. 한 요만한 것 같아요. 미쳐버리겠다.
분명히 불 켜면은 모기 없다 그랬는데 모기는 모기대로 있고 지네랑 거미도 나오고 배는 고프고 진짜 최악입니다. 그리고 객강구 발소리가 너무 커요. 여기 막 기어다녀. 벌써 이틀 차 저녁이네요. 3번만 자면 된다. 배 꼬르륵거려. 그렇게 자연의 소리를 감상하다 보니 자다 깨다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는 잘만 떴고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목이 엄청 물려 얼굴에. 눈꺼풀도 물렸어요. 너무 피곤하네. 이게 무인도가 다른 것보다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추운 거는 좀 덜해요. 역시 불이 최고야.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렇게 서러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나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전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무인도에서 생존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었을 때 3일차, 4일차 때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지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저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먹을 걸 가지고 가신 분들은 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3일차에 먹은 게 객강구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좀 힘을 내서 무조건 먹을 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4일차, 5일차 그냥 쭉 무기력하게만 있다 나갈 것 같아서 어떻게든 먹을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 위에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안 끓더라고요. 오늘 좀 캔을 파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구독 한 번만요. 조리에 필요한 캔과 먹을 것들을 좀 더 구하기 위해 다시 섬을 돌아봤습니다. 방금 뭐 날아다녔는데? 메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잡아먹어야겠다. 마침 숲을 속에는 메뚜기가 있더라고요. 벌레를 쏙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배고프니까 메뚜기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잡았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야구공 하나와 커피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레스비. 좋아. 오케이. 우선은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내가 미쳤나? X나 맛있는데요? 단맛 맛 나요. 야, 진짜로. 와, 이게 진짜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메뚜기 한 입에 감칠맛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더 없나 찾으러 갔습니다. 메뚜기 사냥은 허탕을 쳤지만 이제는 생선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작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끝에다가 고무줄을 대서 당긴 다음에 손을 놨을 때 이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반발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무줄이 빤스밖에 없습니다. 저의 속옷을 희생해 사냥용 작사를 만들었습니다. 오 이거 에임도 좋은데? 바닷속은 생각보다 흐려서 물고기나 생물들은 잘 안 보였어요. 작사를 던지려고 한들 보이는 것이 없어서 명중률도 처참했죠. 그렇게 한참을 잠수했지만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고동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섬 주변의 물이 거세서 오래 잠수할 수도 없었고요. 인근에서 개 한 마리를 잡기는 했지만 알을 베고 있어서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알베있다. 풀어줘야지. 네, 우선 좀 봤는데
시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뭘 잡을 수는 없었고 일단 고동이랑 게 위주로 잡아서 메뚜기도 보이면 그것도 같이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현기증 난다. 제가 3일 동안 굶어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정말 힘들긴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작동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바닷물을 채워가면서 리필을 좀 해주니까 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야, 미쳤다. 가득 찼다. 우와. 다른 캔에 물을 담으러 간 사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우선은 게를 잡아왔는데 도망갔습니다. 우렁이랑 조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씨. 우선 이거라도 좀 먹어볼게요. 그래도 캔이 있어서 다행이다. 캔이 심각하게 녹슬어 있었지만 내부는 코팅이 살아있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먹을 게 익을 동안 저는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윌슨. 와, 맛있는 냄새 나요. 바다 내음 가득인데? 다 익었어요. 와, 야, 살코기 지렸다. 개 맛있잖아. 얘는 더 큽니다. 와, 이씨, 미쳤네 이거. 나 이거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음. 며칠을 굶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무인도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모기는 또 기승 부리고 춥고 진해부터 거미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사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거든요. 고동도 많고 메뚜기도 많고, 오늘 이 시점으로 굉장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런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채우고 휴식도 취하고 섬 생활에 익숙해질 즈음에서야 섬의 풍경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게 없어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4일차 아침이 됐습니다. 눈이 부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연기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납니다. 계속 울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부어버리네요. 그래도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나갑니다. 우선은 4일차도 알차게 한번 보내볼게요. 근데 얼굴 장난 아니다, 내 얼굴. 눈 뜨고. 야, 조용히 해. 눈 뜨고 목말라가지고. 요씨. 야, 촬영하잖아. 물을 마시러 가는데 웬 까마귀가 촬영을 방해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제가 월요일에 들어왔거든요. 물이 아직까지 잘 있어요. 월요일 제가 오후 2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목요일이에요. 근데 그 월요일 새벽에 비가 와서 이게 좀 내리나?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라고. 안타깝게도 까마귀의 방해로 장면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내보자 했지만 의욕이 싹 사라져버리니 힘도 들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배는 고파와서 메뚜기도 잡고 고동도 주워왔습니다. 제가 잘 때 불이 자꾸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화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밤이거든요. 좀 따뜻하게 자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산에 올라가서 쑥을 좀 주웠거든요. 그리고 캔도 하나를 주워서 여기다가 저쪽 가서 담수를 좀 받아왔어요. 이거를 제가 저 화롯대에다가 돌을 좀 집어넣고 그 돌이 많이 달궈졌을 때 이 캔에다가 집어넣어서 쑥티 한 잔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불순물도 떠다니고. 그래도 한번 먹어보시죠. 괜찮을라나? 맛있을까? 맛있으면 내일 또 먹어야지. 달군 돌을 캔에 넣으면 물만 끓을 줄 알았는데 물이 증발해버리더라고요. 일단은 급하게 돌을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이런 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쵸? 쑥 냄새 난다. 좋은데? 약간 한약방 냄새 나요. 차를 즐기는 동안 화덕의 음식은 다 익었고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무인도에 들어가서 가장 다양하게 먹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 케밥, 게 케밥, 그리고 고동도 삶아 먹었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와, 뭐야, 개맛있다. 컸다. 마지막 날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섬을 돌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봤는데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돌파구는 있었고 헤쳐나갈 방법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걸 이겨낸 제가 너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을 동안 밤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밤이에요. 한 밤만 자면은 나갈 수 있어요. 4박 5일이 짧았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진짜 밖에 나가면은 콜라부터 마실 거야. 고기도 먹을 거고요. 딱딱하지 않은 침대에서 잠잘 거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래도 이제 끝납니다. 빨리 자야겠어요. 빨리 자고 일어나서 나갈게요. 안녕.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와, 목이 엄청 물렸어요. 우선은 좀 해 떴으니까 따뜻해지면은 낮잠 조금 자고 나갈 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서 칼 하나만 가지고 100시간 챌린지 끝이 보입니다. 제 얼굴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니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메라를 꺼내 풍경을 찍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저는 드디어 이제 무인도에서 100시간 버티기 4박 5일 챌린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네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길지만은 않았다? 그 나름의 힐링도 좀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가서 굉장히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여기서 지내면서 느낀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물 한 잔, 맛있는 먹을 거, 냉장고에 들어있던 것들, 그리고 침대, 누군가한테는 그것조차 너무나 감사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근데 얼굴 이거 수염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보니까 여기 또 목이 물렸더라고요. 나간다! 가자! 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보트 소리가 가까이서 났고 그렇게 챌린지는 끝이 났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선장님을 보니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반가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칼 한 자루로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챌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잘 찍고 갑니다. 섬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식당으로 향해서 고기부터 구웠습니다. 숙세만 개쩐다. 와,
와, 이 맛 또 느끼려면 무인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고구마 튀김. 메뚜기가 더 맛있는데요?